당신의 계좌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5G 업로드 속도 신기록 달성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GB 동영상을 10초 만에 올릴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5G 통신 장비를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시겠죠? 5G 이동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플라노에서 버라이즌, 퀄컴하고 이제 공동으로 진행한 테스트였고요. 이게 업로드 속도가요, 711Mbps. 그러니까 초당 711Mb를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하고 바이트는 다릅니다. 8비트가 1바이트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고요. 바이트는 그러니까 데이터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711Mbps면 이게 한 100MB 정도를 초당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예. 이번 시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28GHz 대역 5G 기지국, 그리고 2.1GHz 대역 4G 장비 기지국, 그리고 이제 가상화 코어 등을 이용해서 활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퀄컴은 여기서 4세대 5G 밀리미터바 모뎀 RF 시스템을 제공했는데, 여기 이제 AP가 스냅드래곤 X65 이제 요게 들어갔고요. 요걸로 이제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으로 했겠죠. 그리고 이제 스냅드래곤 X65는요, 스마트폰, 모바일 브로드밴드, 컴퓨터, XR, 산업용 사물 인터넷, 5G 사설망 고정 무선 접속에 활용되는 칩셋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는요, 이 칩셋을 굉장히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해놓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 A14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처음 썼다가 나중에 아이패드에도 쓰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GB의 동영상을 10초 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기존 통신 장비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빠르게 데이터 전송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는 캐리어 어그리에이션을 통해서 대역폭을 기존 200MHz에서 2배로 확장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뭔 이야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통신 속도가 빨라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주파수를 굉장히 세게 쏴주든지, 그죠? 에너지를 많이 주든지, 아니면 밴드위스를 넓게 가져가면 됩니다. 이게 데이터가 이동이 차량이라고 생각하면요, 밴드위스는 도로 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넓을수록 더 많은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러면 밴드위스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밴드위스는 통신 주파수를 밴드위스 단위로 끊어서 쓰는데요. 요게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고 입찰을 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밴드위스를 많이 쓴다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통신사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좀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거예요. 캐리어 어그리에이션은 뭐냐면, 좁은 폭의 도로들이 몇 개를 있는데요, 요거를 합쳐서 한꺼번에 쓸 수 있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상의 길이라 그러면 요거를 요만한 길 있고 요만한 길 있고 요만한 길 떨어져 있으면 요거를 딱 합쳐서 이만한 길로 쓸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캐리어 어그리에이션이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기존에는 200MHz의 길이었는데 요거를 작은 길들을 모아서 400MHz로 넓혔다. 그래서 데이터 송도를 빠르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중 입출력 미모라고 합니다. MIMO 기술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요. 통신 RF라는 건요, 통신부가 하나 있고 수신부가 하나 있어요. 안테나가 한 개 있으면 얘하고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 되겠죠. 심플하죠. 그럼 2개가 있으면요, 얘하고 한 개씩 주고받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얘가 얘 2개 가고, 얘도 얘 2개 가고, 그럼 얘도 얘 2개 가고 하면 이게 승수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기존에는 안테나가 만약에 5개가 있었으면 5개끼리 자기 짝끼리만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자기 짝이 아니라 얘들하고도 다 통신 주고받을 수도 있는, 그게 마이모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주파수 승수,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이모 기술이 개선됐다. 그래서 이제 통신 속도를 높였다. 이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일단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투자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러니까 이런 통신 장비주들의 예전에 열광했던 분들이 특히나 물려 있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브6는 전 세계적으로 다 투자를 했죠. 다 투자를 했는데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투자하는 나라도 있고 안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투자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게요, 이
그냥 일반 소비자용으로 안 한다는 거고요. 그냥 B2B용으로 쓰기로 한 거예요. 요 통신 주파수를. 그래서 그때 당시 최기영 장관이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밀리미터 웨이브 투자 안 합니다. 라고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특수용으로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에 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투자에 대한 어떤 요런 기대감들이 당초 했던 것보다는 좀 이제 5G 투자 기대감이 좀 쿨다운이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는 이 통신 장비도 비싼데 많이 깔아야 돼요. 주파수가 직진성이 있고 또 막 이렇게 주변 물체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깔아야 되기 때문에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대도시 있죠. 뉴욕 같은 데. 이런 데 이제 일부 제한적으로 쓸 것 같고요. 이제 뭐 시골이나 이런 데는 서브6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브6는 기존 4G 대비해서 50% 빠르고요. 밀리미터 웨이브는 4G 대비해서 20배 빠른 통신 기술입니다. 그래서 5G는 두 개의 주파수대역이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서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요. 요 같은 경우는 결국 퀄컴이 굉장히 밀리미터 웨이브가 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5G 통신 장비 쪽에서 화웨이를 빠른 속도로 추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추가 아이디어고, 그래서 삼성전자 5G 통신 장비 관련 서플라이 체인들 중에서 밀리미터 기술 대응이 가능한 회사들 중심으로 좀 스크리닝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셋에도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대응할 수 있는 소재나 부품들이 적용이 되게 되는 건데요. 대표적인 이제 퀄컴 칩셋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보면 이런 커넥터 쪽에서 인터페이스를 담당하는 우주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이제 밀리미터 웨이브 안테나를 하는 BH 뭐 이런 회사들도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판 같은 경우는 뭐 세라믹 기판 같은 것들 써야 되거든요. LTCC 뭐 이런 것들 이제 기판 쓰는 그런 회사들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